신년 맞이 1월 1일에 스튜디오 샤라는 유튜브 채널에 있는 문제를 보다가 이거 문제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해설하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원본 문제를 먼저 해설해 드릴 건데, 원본 문제 풀고 나서 풀면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푸는데 한 3분에서 4분 정도 걸리는 문제라고 보긴 하는데, 익숙해지면은 한 2분? 2분 정도면 계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9번 문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전에 풀다가 잠시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요 맥락에서 집합이 이렇게 나옵니다. 집합이 나오는데, 집합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했으면 이걸 영역으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집합이 나타내는 도형이 양수인 반원 하나랑 요 직각은 아니지만 대칭인 절대값 함수 하나를 통짜로 해서 요만큼 영역을 도형을 S라고 한 겁니다. 요 도형이 S라고 했고, 그 다음 밑에 줄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직선이 있는데 양의 실수라는 게 좀 중요해요. 직선이 있고 출발점이 있는데, 출발점은 어디 있냐면은 x가 여기 마이너스 5,0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의 개수를 세라 라고 했는데,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이런 식으로 가서 만났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 만났죠. 이거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서 만났다 치면은 이쪽 가서 하나 만났고 두 개 만났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가 fm 값이 되고, fm 값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문제에서. 근데 왜 양수 m이라고 줬냐? 일단 구간 자체를 열린 구간으로 줬기 때문에, 열린 구간이라고 했다는 거는 이 m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죠. 0보다 크고 탄젠트 90도가 안 되게 무한보다는 작다. 요 영역 안에서 직선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 직선이 움직일 때 얼만큼까지 움직일 수 있냐 하면은 플러스 무한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건데, 무한은 포함은 안 돼야 되니까 직선은 직각이 되지 못해요. 직각이 되지 못한다는 뜻은 직선은 최대 여기까지 어딘가 여기 정도, 대충 거의 무한에 가까운 이 정도 영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들은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게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집합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도 있고 부등식의 영역까지 있죠. 그러면은 수학 상하가 더해지고 나온 수투 문제인데 꽤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처음에 접근했을 때 조금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불연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불연속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아예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그림을 보지 않고 교점의 개수만 생각을 해볼게요. 교점의 개수가 함수로 나타냈을 때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한 개씩 쭉 있을 수도 있고 두 개씩 쭉 있을 수도 있는데,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두 개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개짜리인 교점이 있다가 빵꾸가 나고, 두 개짜리인 교점이 있다가 빵꾸가 나고, 세 개짜리인 교점이 있다가 빵꾸가 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 알파1, 알파2라고 했을 때 이러한 지점에서 불연속이 발생하죠. 불연속이 발생하죠. 그럼 이 불연속이 발생한 지점이 어디냐라고 해서 이 문제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불연속이 발생하는 지점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일종의 함수 추론이라고 할 수 있죠. 얘도 조금 함수 추론은 아니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0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0입니다.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을 5로 줬기 때문에 원의 바깥에서 점이 찍힌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경우로,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다 지났을 때 4개 만나죠. 그럼 좀 더 밑에 있을 때 볼게요. 밑에 있을 때 4개 만나죠. 그 다음에 엄청 밑으로 가서 0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4개 만납니다. 그러면 결론은 4개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4개 만나다가 3개를 만나게 되는 지점까지 가볼게요. 이렇게 가면은
하나, 둘, 세 개가 만난 지점이 생기죠. 그럼 요 직선을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4개 만난 지점은 파란 선, 그 다음에 3개 만나는 지점은 빨간 선, 그 다음에 2개도 만날 수 있겠죠. 2개. 2개 만나는 직선을 조금 이렇게 지났다고 쳐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만났다고 칠게요. 검정색은 이어서 이렇게. 한 개 만나는 지점이 언제 올까요? 무조건 한 개는 만나야 돼요. 왜 한 개를 만나야 되냐?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든 언젠가 이쪽 어딘가에서 하나는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를 만날 건데 하나가 만나기 전에 경계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딱 요 직선과 요 직선이 평행해 버렸을 때 한 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 시작되는 지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고 치면은 계산을 할 건데 기울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 교점의 좌표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요 교점의 좌표. 교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대입하면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이기 때문에 y는 절대값 2x가 이렇게 있죠. 2x였나? 2 곱하기 x네. 어차피 상관은 없긴 하지만 요거를 이제 y 값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x제곱 플러스 4x제곱은 5가 되겠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여기 5x제곱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거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은 지워보고 요 지점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루트 5니까. 그럼 요 지점은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좌표를 생각을 해볼게요. 요 빨간색 점에 요 좌표는 y 값은 어떻게 넣으면 되냐? 1,2를 넣었을 때 5가 성립하기 때문에 1,2가 될 거고 이 친구는 실제로 같은 y 값을 가져야 되니까 몇이 되냐?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주황색 선의 기울기랑 빨간색 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라색 지점 여기 있는 이 보라색 지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보라색 지점은 어떻게 선택을 하냐? 그냥 좌표를 구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 있는 직선과 여기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은 걸 이용하기 때문에 m 값이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m 값이 2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주황색 지점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몇 만큼 갔을까요? 일단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까지 4칸 갑니다. 그리고 위로 2칸 올라가기 때문에 기울기는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빨간색까지 몇 칸 갔나요? 했을 때 6칸 갔고요. 여기까지 몇 칸 갔냐? 2칸을 갔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점들이 무슨 점이냐? 불연속 점이 되는 거겠죠? 이 불연속 점들. 그럼 이 불연속 점들을 계산해 주기만 하면 답이 됩니다. m은 2개, 그리고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다 더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통분해서 6분의 12 더하기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를 해주면은 6분의 17. 이 1번이 아마 1번이 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 실제 이제 아까 변형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지금 변형 문제를 풀러 가면은 혹시 여기서 열린 구간에 대한 해석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이 4개인 지점에서 3개인 지점으로 간 거고 3개인 지점에서 2개인 지점으로 간 거고 2개인 지점에서 1개인 지점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4개에서 3개 갈 때 경계점, 3개에서 2개 갈 때 경계점, 1개에서 2개 갈 때 경계점을 각각 알파, 베타, 알파 1, 알파 2, 알파 3라는 건데 문제가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어차피 답을 냈고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났을 때 지점이 요 어딘가에서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을 하나를 알파 1이라 하고 요 지점을 하나를 알파 2라 하고 요 지점을 하나를 알파 3라 하면은 점의 개수가 4개에서 3개로 넘어갈 때 불연속 발생,
그 다음에 3개에서 2개로 넘어갈 때 불연속 발생, 2개에서 1개로 넘어갈 때 불연속 발생. 그래서 각각 알파1, 알파2, 알파3를 이렇게 넣고 계산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알파 값들은 기울기를 의미해요. 여기 문제에서 알파는 기울기를 뜻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고 치고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스튜디오 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문제를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뭐가 달라졌나요? 일단 반지름의 크기가 달라졌고요. 숫자의 기울기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문제 푸는 방식은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좌표를 먼저 계산을 해줄게요. 1,3을 지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1,3을 넣어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1,3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출발점이 마이너스 1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임의의 점 하나를 마이너스 10,0 이렇게 찍어 놓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기울기 이쪽 기울기랑 이쪽 기울기 같은 거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알파 값은 맨 처음 값은 3이 될 거예요. 기울기가 3이 같아야 되니까 기울기가 3, 기울기가 3 이렇게 하나 같을 거고 여기까지 이어진 점 하나 구하고 여기까지 이어진 점 하나 구하면 되겠죠? 조금 모양이 틀어졌는데 네. 잠시만요. 다시 그려놓을게요. 그림이라 안 지워지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우고 자,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출발점 마이너스 10,0이 될 거고 출발해서 여기 만날 때가 1,3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출발해서 만나는 거 마이너스 1,3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아지는 지점 그냥 기울기 3 하나 써주면 됩니다. 기울기 3 하나 써주면 되고요.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갔으니까 9칸 갔죠? 9칸 9칸 갔고 위로 3칸 갔으니까 이쪽 기울기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요만큼 간 거는 11칸 갔죠? 11칸 가고 3칸 위로 올라갔으니까 11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3개를 싹 다 더해주면 되겠는데요. 일단 11분의로 통분을 해서 11분의 33 더하기 11분의 하려고 했는데 통분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여기서 계산을 다 계산식이 그 기출문제랑 다르고 여기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되죠. 요렇게 나타났어요. 요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해주게 되면은 알파1, 알파2, 알파3 값을 요렇게 줬습니다. 알파1은 몇일까요? 제일 작은 값. 얘가 알파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알파2가 될 거고 이 친구가 알파3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1분의 3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약분해주고 11분의 1 플러스 11분의 33이기 때문에 11분의 34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제 답을 쓰면은 11분의 34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개념을 이해해가지고 변형된 거 문제 풀어보면은 굉장히 금방 풀 수 있고 쉬운 문제다. 근데 이 친구들 아마 현역 때 이 문제 안 풀어봤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고3을 넘어가서 대학생이기 때문에 22학년도 11월 모의고사 작년 시행이기 때문에 연도가 안 겹칠 거예요. 그래서 푸는데 오래 걸렸을 거고 이 친구들은 현역 때 자기들이 풀어본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아마 정답을 이 친구가 맞췄는데 확실히 수학 문제도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 방금 풀어본 친구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진짜 저도 수학을 이제 매일 풀지만 까먹어요. 까먹는다는 표현보다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다시 풀어보는 거고 풀어본 문제는 안 틀린다는 생각으로 다시 풀긴 하는데 풀었던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약간 흐릿해지는 거죠. 완전히 까먹진 않는데 아 이렇게 했었는데 하고 약간 조금 머뭇거립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수학이 사실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패턴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암기해가지고 풀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